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감안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종구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국제국 소속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연태시 국무국에 출장으로 부재 중인 정혜영 한미국제교육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조창호 한미협력팀장입니다. 최유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2023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2023년 세출예산은 1,358억 9,136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69%인 937억 4,458만 원입니다. 2월액은 29%인 397억 7,116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 2월 29건 191억 1,320만 원, 사고 2월 28건 78억 6,772만 원, 계속비 2월 6건 127억 9,0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인 23억 7,56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491억 4,980만 원 중 72.6%인 356억 9,2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26.9%인 총 132억 1,910만 원으로 명시 2월 3건 9억 2,585만 원, 사고 2월 5건 15억 5,749만 원, 계속비 2월 3건 107억 3,57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연액의 0.5%인 2억 3,791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한미국제교육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15억 9,812만 원 중 98.4%인 212억 4,7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47만 원입니다. 다음 67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44억 5,583만 원 중 56.6%인 81억 8,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41.4%인 총 59억 8,720만 원으로 명시 2월 11건 23억 8,193만 원, 사고 2월 12건 28억 2,157만 원, 계속비 2월 2건 7억 8,3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9%인 2억 8,124만 원입니다. 다음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506억 8,784만 원 중 56.5%인 28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40.6%인 총 205억 6,485만 원으로 명시 2월 15건 158억 541만 원, 사고 2월 11건 34억 8,866만 원, 계속비 2월 1건 12억 7,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9%인 15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문화국제국 30% 이상 불용액은 총 22건 9억 9,4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마지막 추경 예산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국제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보면은 지금 집행잔액이 체육진흥과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죠? 저희가 이제 그 2월 된 사업비 이제 빼고 집행률이 이제 2.9%인데요. 네. 그 저희가 30% 이상 불용의 현황을 보면 네. 이제 스포츠 광장 이용권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국비 사업을 그 국비가 이제 도비 10이 이제 내시된 사업인데요. 네네. 그 저희 시도에서 그 우리 시의 수요자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 올렸어요? 예. 거기서 지난해보다 290%를 증액해서 저희가 12억 7천만 원을 이제 교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에는 5억 8,600이었는데 23년도에는 17억 2,100만 원으로 해서 요 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제 7억 6천만 원 그러게, 정도 반납을 보니까 했고요. 그렇게 많이 네네. 차이가 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왜 그 수요 조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이제 개선 사항으로 이제 네. 저희가 집행률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제 그 사전에 저희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려서 그 집행률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게끔 저기 잔액을 좀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해서 건의를 해서 올해는 한 3억 정도 줄어서 14억 정도 사업비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반납한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그 집행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조해서 다음에는 네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 성과 지표 보면은 그 예술단체 공모사업 선정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이 뭐예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발굴과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일상 속에 누리는 문화예술 향후 기회 확대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문화예술가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문화예술가에서는 그 총 사업비가 한 4억 8천 정도 들여서 그 우리 시민들 생활 음악이라든지 공연을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90여 가지 정도 네네.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나 예술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셔서 해마다 한 4억 8천 내외의 금액으로 한 90개 정도 동호회나 아마추어 단체나 이런 분들의 저기 예술에 대한 그 공연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규모가 커진 사업들은 이제 좀 오케스트라라든지 좀 더 규모가 커지면 문화재단에서 한 70여 개 사업을 한 1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20억 조금 넘게 각종 공모 사업이 지금 문화예술가와 그럼 이 공모 네. 사업이 경쟁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한 단체 중에서 한 95% 정도는 선정이 되고 네. 공고문에 이제 최근 2년간 실적이 없거나 이런 단체들은 지원할 수 없는데 이제 그 규정을 잘 안 보시고 지원하신 단체들이 한 5개, 6개 정도 네네. 탈락하고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률은 97개 중에서 한 90개 정도가 선정이 되니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여기 실적률도 달성률이 102%, 104%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문제가 되겠죠. 거의 그
경쟁률이 미비함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공모사업의 규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서 네. 그런 이의가 없도록 좀 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특히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주요 집행 현황에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에서 예산보다는 많은 비용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이게 지금 아카이브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 네네. 공고에서 이제 수집품이 들어오면 이제 심사하고 위원회 개최를 하고 이런 류의 일반 운영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공고를 해도 네. 미군 관련 자료는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네. 이제 불용액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이런가요? 지금 예 작년하고 재작년 2년 그 초창기에는 좀 들어왔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몇 년 하다 이제 보니까 한계가 예예 느껴지나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럼 부분이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그 공고를 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솔직히 이제 그 일반 행정공무원이 이런 모집하고 관리하는 게 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좀 그 전문 쪽이든지 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모색을 하셔야죠. 네, 내가 볼 때는 아주 없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한계는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일방 운영비, 공공 운영비에서 예산 집행이 8,300만 원이 남았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군소음 보상이 처음 시행을 했는데 네. 요때에 그 두 개의 그러니까 그 국제교류센터 두 개에서 접수를 받다가 네. 너무 혼란돼 가지고 2023년도에는 10개로 늘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10개로 늘리다 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신청률이 한 76% 정도밖에 안 돼서 2023년도에는 이제 신청률이 높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운영비하고 공공 운영비를 좀 많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지출이 좀 안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부분 공공 운영비가 이제 우편비인데 그 우편료를 이제 2020년도는 공무원들이 한 8만 8천 건을 이제 수작업으로 해서 보냈던 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우체국으로 이제 이메일로 해가지고 전송을 하면 네. 걔들이 출력을 해서 보내주는 그 이그린 그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한 7% 정도 절약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보냈던 게 그 받지를 않아가지고 등기라 네. 그 반송. 재반송이 오면 그걸 다시 보냈는데 그 부분을 2023년은 좀 개선을 해가지고 그 한 번 보냈던 게 반송이 오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내용을 넣어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거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500 정도 절약이 돼가지고 한 3,500 정도는 예산 절감을 했는데 거기에도 비교하고 5,000 정도가 남거든요. 요거는 사실 2022년도에 조금 이제 2023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것 때문에 담당자들이 좀 과하게 한 게 있고 이제 마지막 추경에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좀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네네. 그 2023년 지출한 만큼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뭐 단계적으로 새롭게 개선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추산에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좋은 방법으로 해서 삭감을 했다,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우편 발송도 우리가 줄이자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전자식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논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문화재 100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는데 문화재 평가 수당이 줄었어요. 이거는 뭐 위원회를 잘 안 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재 평가 수당 이제 45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하고 문화재청에서 네. 전에 이제 도에서 하게 되었는데 네. 시에서 하라고 예산 편성 공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평택시에서 어쨌든 10이라고 세워달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제 집행을 거기서 한 그런데 왜 거고요. 시에다 이걸 세우라고?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효율적인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24년도에는 저희가 2번 개최를 했습니다. 2번 개최를 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100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보면 아까 말한 그 부분, 과장님 말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123페이지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4,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죠? 저희가 이제 그 개최는 한 7개 했고요. 출전은 이제 82회 해서 89회 이제 대회를 개최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사업비를 저희도 이제 마지막 추경에 좀 네. 남을 것 같아서 체육회랑 이제 협의를 해서 좀 삭감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대회를 그 출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남았던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전을 안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예상외로? 네네네. 그런 왜요? 대회는 있는데 그래서 체육회랑 협의를 했는데 이제 체육회에서도 그 계속 남아둔 거를 원해서 저희가 이제 삭감을 못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촘촘히 좀 세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획을 했던 건데 계획을 실행에 안 옮겼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촘촘하게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럴 이유는 없었잖아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대회를 이제 출전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참가비를 교부를 하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당일 즈음에 대해서 대회를 참가를 안 해서 이제 또 반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좀. 네. 물론 어려운 분이 있겠죠. 뭐 네.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네,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 그럴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예산은 우리가 쉽게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웬만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가 뭐 네네. 그대로 사람 사는 게 뭐 똑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또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좀 더 계획적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될 시에는 뭔가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질책 또 그거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 임무에 대한 어떤 뭐랄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있어야만이 그 부분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좀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행감부터 결산 또 예결위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제국 올해 예산 현액이 1,358억, 지출액이 937억, 집행전액이 237억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19%. 굉장히 이제 집행률이 낮은데 좀 여기 저 뭐냐 세출 주요 집행 현황 갖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예술진흥지원 여기 사무관리비 한 25% 정도 집행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전액이 이렇게 그리고 (42페이지) 인력 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수 이것도 지금 1,400 정도 예산에서 지출 800 하시고 한 600 정도 남으셨는데 이 공무직 이 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저기 국장실에 저기 그 비서 요원으로 근무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게 이제 공무직 근로자 저희들 조직 내부로 작년 9월에 이제 조직 개편이 되어서 당초에 이제 한미 협력가로 소속이 되어 있던 공무직 직원이 9월 25일자로 이제 문화예술가로 전환되면서 그 이제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저희들로 바뀌어 가지고 그 이제 공무직 근로자들은 보통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없고 하니까 초과 근무를 잘 안 하고 하니까 약간 인력비 여유 있게 편성됐던 게 아마 잔액으로 남은 걸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아까 그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그 전에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 관리비, 뭐 운영비 이런 쪽에 좀 인건비 이런 쪽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국제교류과 (50페이지) 그 한미 평화음악회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잔액이 3,550만 원. 꽤 한 40% 가까이 지금 40%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유죠? 예, 이거는 그 이제 연말에 하는 음악회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에 이제 다중이 집합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요 그 행사 때 기남 방송을 통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에서 송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그게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때 했던 그 부분을 생략하다 보니까 입찰 금액이 이만큼 남았고 그 행사가 12월 8일 날 하다 보니까 그 잔액 갖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정확히 좀 예. 그래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네. 나눴습니다. 나눴습니다. 네네. 그러시고 그다음 63페이지에도 또 국내 여비 기본 경비에 이제 62페이지 국내 여비가 이것도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그 주민지원과가 9월 달에 이제 폐지가 되면서 한미국제교류과로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과에 있는 남았던 예비가 저희에게 다 온 것도 이유가 다 되고요. 넘어가요? 네. 그리고 좀 한미협력과가 좀 여비가 좀 나가는 게 좀 적어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요거는 대부분 이제 저 주민지원과의 그 폐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 여기도 좀 사무관리비가 또 이게 무슨 평가위원 수당하고 뭐 이거 심사수당 지급하는 것 같은데 네네. 70페이지죠. 여기도 네. 지금 뭐 거의 뭐 50% 이상 나왔습니다. 네네. 사유가 이제 송탄 관광특구진흥위원회 이제 정기회의가 2번 있는데 그걸 개최를 못했고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
지원 협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 안건이 없어서 집행 개최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미리 추경에 정리하시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75페이지 내리관광지 비서산책 공공운영비는 전체 집행자료하고 다 남았는데요. 240만 원. 네, 그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22년도에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23년도 10월까지 하자 보수 기간이라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을 하지 못하고 네,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전액 발생됐습니다. 다 남으신 거예요? 네. 그 평택 시티 투어 그 저번에 그 트롤리 그 준공식 그 시승식인가? 그거 예, 했던 예, 예. 그거죠? 예, 예. 예. 이거는 지금 선거금만 지급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 명시효율되고 사고효율 됐는데 이게 네.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죠? 그 23년도 이제 8월에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8월에. 예, 예. 그래서 납기는 실제적으로 금년 7월까지입니다. 아, 금년 예, 7월까지. 예. 그래서 7월이면 다 집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나눠서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예, 작년에 이제 2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 작년에 집행하게 2월 사업이에요? 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2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이 평택호 이 관광단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뭐 이 용역인가 본데 이것도 전부 다 사고율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시설 기본계획 수립 말씀이시죠? 예, 핵심 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네, 그 당초에 이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핵심 시설로 이제 보고 저희가 타당성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중앙부처 이제 협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야 이제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중지시킨 겁니다. 중지시키고 좀 사고율 시켰단 말씀. 네네. 그다음 체육진흥과 아까 이거는 설명하셨고 122페이지 122페이지 이 시장기 의장기 협의회장 대회 개최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시장기 의장기 대회 같은 협회장기 대회 같은 건 1년 이렇게 계획이 다 나오지 않나요? 네, 1년 계획이 나와서요. 네. 시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계획을 했고 이제 해서 15개 했고요. 의장기는 이제 8개 대회에서 7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남은 게 이제 협회장기를 한 18개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5개밖에 못 해서 저희가 그 나머지 이제 대회를 19개 종목에 그 단체 행사를 못 해서 집행 잔액을 남은 겁니다. 이런 계획은 언제 수립됩니까? 연초에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장 거기에 사정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대회를 이제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협회장기 대회가 23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1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1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게 이제 너무 이제 까다로워 하셔갖고 100만 원 아예 안 받고 안 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서요. 올해는 저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좀 상향으로 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좀 편성시 이제 충분히 이제 네네.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저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들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네, 이제 집행자력 남는 것들은 좀 네, 바로 네, 감액하셔가지고 그 의사를 여쭤보고 예, 이제 예. 안 하실 거면 예.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이 장애인 종목별 대회 계획 출전 이것도 한 30% 정도 이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것도 이제 그 유도대회를 한 1,100만 원 해서 이제 유도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그
유도에서 이제 경기도랑 이제 공동으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일정이 조율이 안 돼 갖고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종식돼서 그 대회가 많이 이제 출전될 줄 알고 이제 좀 금액을 많이 잡았는데 5월까지 대회가 없고 그 대회 개최 횟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개최비를 이제 출전하는 비가 이제 적어져서 이제 집행 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장애인 종목별 대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돼요? 저희가 여기서 45회 출전을 45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 이제 집행 잔액하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예산 충분히 이제 예측하셔가지고 그리고 감액할 건 빨리 감액하시고 해가지고 추경에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해가지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 수익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다른 데 금액이 작으니까 큰데 위주로 문화유산관광과 같은 경우 지난 연도 수입이 이제 8,400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는 게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네, 지금 평택구 관광단지에 안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지작물 보상금 채권이 현재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면은 네. 납부가 가능하고요. 저희 네. 그리고 계속 독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압류 다 해놓으셨고요. 예. 네,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게 어떤 재산인가요? 공유재산 변상금 공유재산 임대하는 게 임대하는 저가 있나요? 여기 보면 과목에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이제 미수납액 이제 5건인데요. 네. 그분들도 이제 그 관광단지 안에 다 계신 그 안에 분들이라 있는 분들도. 저희가 6월 말부터 이제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네. 금년에는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될 것 같다. 그다음에 그 체육진흥과도 지난 연도 수입들이 미수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976만 원. 아예 이런 거 어떤- 976만 원은 이제 21년도에 저희가 현덕축구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요. 그 수용된 토지가 이제 그 보상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해서 이제 행정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승소하면서 소송 비용. 예, 소송 그 비용을 이제 체납이 된 건데요. 근데 예. 지금 일시납이 어려워서 60개월로 분합을 해서 분납으로. 지금 한 달에 이제 18만 1,000원씩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수납액들도 좀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잔액 같은 거 좀 실적 그 집행 실적을 좀 월별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 최소화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좀 성과 보고서를 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 일단 문화유산 관광과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관광 홍보 실적 관련돼 가지고 언론 자료 보도 건수가 이제 22년 5건에서 목표 실적이 지금 다 100%는 유지는 됐어요. 근데 지금 달성 성과가 5에서 23년 12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뒤에 대한 그 데이터라던가 과연 이게 홍보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되어 있나요? 언론 보도 자료는 저희가 있는데 그게 피드백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했던 건데 우리시는 한 해 외부에서 우리시로 오는 인원들, 그러니까 거주 목적이 아니고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이제 팽성 관광 특구 영역을 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 SK 통신사라든가 그리고 현장 조사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한 27만 평성 쪽만 한 27만 정도 거기서 데이터가 잡혔고요. 그리고 가게 이제 음식점 같은 데는 뭐 13만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저희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이제 파악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의 인구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방문 인구 통계. 네네네. 이제 거쳐 가신 30분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지만 그분들이 관광객이라고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실하다고는 이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입장권 발급이라던가 그런 이제 트롤리버스 이런 시티 투어 이용객들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봤었을 때 좀 우리가 이게 축적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관광 홍보 뭐 실적에 관해서 뭐 100% 달성한 건 좋은데,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네, 없는 저희가 거잖아요. 그 내리 캠핑장이나 시티 투어 버스나 그리고 평택호 그 한복 체험 같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적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자료 데이터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볼 때는 한 해 방문이 뭐 몇십만, 몇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지자체들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시잖아요. 네. 예, 볼 게 없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과연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표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그 플랜을 좀 짜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 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맞춘 저희도 그 서포트할 것이 필요하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택 관광진흥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없는 게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상황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어디 저기 테마파크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비슷한 저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위 사업들, 정책 사업 목표를 포함해서 단위 사업들도 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을 때 단순 숫자만으로 성과를 하는 것보다 얼만큼 개선이 이루어졌고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피드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축적을 좀 해봐가지고 우리 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도 하고, 이번에 이제 관광진흥계획도 용역할 거니까 그 부분에 담아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도 똑같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참여 인원수도 있고요. 당연히 목표 달성은 이루셨는데 신규 참여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21년도는 이제 3,313명이었고요. 네. 22년도는 4,5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519명이요. 예, 그다음에 23년도는 4,952명으로 이제 21년도는 이제 코로나 그 때문에 이제 인원이 그 이후에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지금 회복세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아, 그거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체육 대회나 이런 것들 개최를 할 때도 물론 전국적인 단위의 체육 대회도 개최를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의 그 체육 대회도 개최를 합니다. 저번에도 그 시민 체육 대회도 좀 뭐 얘기가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인원은 채우지만 그것이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시민체육대회인데 흔히 말하는 어떠한 부분에서만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그런 체육대회가 끼리끼리의 체육대회가 된다는 그런 한편으로는 그 안 좋은 말도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했었을 때 여러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가 성과의 달성에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나 이런 관광진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거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다 똑같아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되도록이면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숫자상으로가 아니고 그런 서비스 개선, 질적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체육이 활성화될 건지 좀 많은 고민을 해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 소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그 김산수 의원님께서 그 시민체육대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 김산수 의원님 안에 동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읍면동 체육대가 있고 한 해는 읍면동 체육대 그 다음에 경년으로 해서 또 시민체육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냥 읍면동 체육대로 가는 게 서로 그 각 읍면동에 각 통리에 사시는 분들도 참여율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 분위기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티 투어 문화관광 이상관가요? 네네. 그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시민분들께도 불편하다는 상황 없어요? 네, 저희한테 이제 불편하다는 거는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거기 안전벨트가 없고 지금 의자가 지금 뭐 나무 그거 운영은 현재 않고 있고요. 예. 지금 임대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시티 투어는 7월부터 이제 10월 달부터 해요? 7월 하반기부터 7월부터? 운영할 겁니다. 그 문제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안전벨트 부분도 다 보완을 해서 계획에 있었던 건데요. 네. 그 의자도 쿠션도 없는 상황에서 다 있습니다. 다 쿠션 예. 다시 그 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민원사항이나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가지고 그거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좀 해소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거북놀이 상설 그 공연비 뭐 삭감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북놀이 공연. 거북놀이요? 네. 그 부분은 약간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기 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기 공연은. 네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아예 저 행사를 취소를 시키면 모를까? 네네.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치러요? 네, 저희가 해마다 해온 그 저기가 있는데.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타당성에 맞게 삭감들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삭감을 시켜버리면 되냐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고요. 뭐 그 행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평택 아트홀 그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그 지체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저 관련 과하고 녹색건축 사업과하고 해서 제가 별도로 간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예, 자료 충실히 준비해가지고 네. 의원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